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19장 연주회 소동 그리고 고백 마릴라, 다이애나 잠깐만 보러 가도 될까요? 애니 숨을 헐떡이며 동쪽 다락방에서 뛰어내려오듯 물었어요. 2월의 어느 저녁이었죠. 왜 이렇게 어두운데 돌아다니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마릴라가 짧게 말했어요. 너랑 다이애나는 학교에서 같이 걸어왔잖아. 눈밭에 서서 또 30분 떠들고. 정말 쉴 새 없이 제잘거렸지. 그러니 굳이 또 보러 갈 필요는 없겠어. 하지만 다이애나가 절 꼭 보고 싶어 해요. 애니 애원했어요. 저한테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게 있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데? 창문에서 신호를 보냈어요. 저희는 양초랑 종이판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을 정했거든요. 창틀 위에 양초를 놓고 종이판을 앞뒤로 움직여 불빛을 깜빡이게 하는 거예요. 깜빡이는 횟수마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마릴라. 그럴 줄 알았다. 마릴라가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다 그 바보 같은 신호놀이 하다가 커튼에 불이라도 붙이면 어쩌려고. 저희는 엄청 조심해요, 마릴라. 그리고 정말 재밌어요. 2번 깜빡이면 거기 있니? 3번은 응. 4번은 아니. 5번은 빨리 와. 엄청 중요한 걸 알려줄게라는 뜻이에요. 다이애나가 방금 5번 깜빡였다고요. 전 정말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더는 못 견딜 필요도 없겠네. 마릴라가 빈정거리며 말했어요. 다녀와. 하지만 딱 10분 안에 돌아와야 해. 잊지 마라. 애는 그 말을 똑똑히 기억했고 약속한 시간 안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다이애나의 중대한 이야기를 10분 안에 끝내기 위해 앤이 얼마나 애썼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도 앤은 그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냈죠. 오, 마릴라, 무슨 일인지 아세요? 내일이 다이애나 생일이에요. 그런데 다이애나 어머니께서 학교 끝나고 제가 다이애나 집으로 가서 하룻밤 자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뉴브리지에서 사촌들이 큰 썰매를 타고 오는데 내일 저녁 회관에서 열리는 변론의 클럽 연주회에 같이 간대요. 그분들이 다이애나랑 저를 데려가 주신대요. 물론 마릴라가 허락하신다면요. 허락해 주실 거죠, 마릴라? 오, 정말 신나요. 진정하렴. 넌 안 돼. 집에서 내 침대에서 자는 게 최고야. 그 클럽 연주회라는 것도 다 쓸데없는 짓이고 어린애들은 그런 데 다니면 안 돼. 변론회는 아주 점잖은 모임이에요. 앤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건 나도 알아. 그래도 내가 밤늦게까지 연주회 같은 데 돌아다니는 건 안 돼. 애들은 일찍 자야지. 베리 부인이 다이애나를 보낸다는 것도 놀라운걸. 하지만 이번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다이애나 생일은 1년에 딱 한 번뿐이잖아요. 게다가 생일이 흔한 것도 아니고요. 마릴라. 프리시 앤드루스가 오늘 밤은 종이 울려선 안 된다를 낭송한대요. 그건 교훈이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마릴라. 꼭 들어야 저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합창단은 찬송가만큼 감동적인 노래를 4곡이나 부른대요. 게다가, 오, 마릴라, 목사님도 오신대요. 정말이에요. 연설을 하신대요. 그건 설교나 다름없죠. 제발 가게 해주세요, 마릴라. 내 말 안 들리니, 엔? 부츠 벗고 자러 가. 벌써 8시가 넘었어. 마릴라, 딱 한 가지만 더요. 앤이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듯한 태도로 말했어요. 베리 부인께서 저희가 예비방 침대에서 자도 된대요. 마릴라, 제 작은 앤이 예비방 침대에 눕는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됐어. 그런 영광은 필요 없어. 자러 가, 앤. 그리고 더는 말하지 마라. 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슬픈 얼굴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동안 소파에서 곤히 자고 있던 매튜가 눈을 뜨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릴라, 난 앤을 보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마릴라가 딱 잘라 말했어요. 이 애를 누가 키우는 거죠? 매튜? 당신이에요, 저예요? 자네지. 매튜가 인정했어요. 그럼 참견하지 말아요. 참견하는 게 아니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참견이 아니지. 내 생각은 앤을 보내야 한다는 거야. 앤이 달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겠지. 마릴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이애나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만이라면 허락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연주회는 안 돼. 거기 가서 감기라도 걸릴지 모르고 온갖 흥분과 헛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겠지. 그럼 일주일은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앤의 성격과
앤에게 뭐가 좋은지는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 매튜. 그래도 앤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네. 매튜가 단호하게 다시 말했어요. 매튜는 논쟁에는 약했지만 한 번 마음먹은 건 절대 바꾸지 않았죠. 말일 나는 체념한 듯 한숨을 쉬고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앤이 팬트리에서 아침 식사 그릇을 씻고 있을 때 헛간으로 가던 매튜가 멈춰 서서 다시 말했어요. 마릴라, 앤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네. 잠시 동안 마릴라의 얼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날카롭게 말했어요. 좋아요, 보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앤은 젖은 행주를 든 채로 팬트리에서 뛰쳐나왔어요. 오, 마릴라, 마릴라,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이면 충분해. 이건 다 매튜 당신 때문이야. 나는 이제 손 뗄 거야. 낯선 침대에서 자다가 폐렴이라도 걸리거나 한밤중에 덥다고 회관 밖으로 뛰쳐나와 감기라도 걸리면 나를 탓하지 말고 매튜 당신을 탓해. 앤 셜리, 바닥에 기름 섞인 물을 뚝뚝 흘리고 있잖아. 정말 덜렁거리는 아이는 처음 본다. 제가 말일 낳게 큰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 알아요. 앤이 뉘우치는 듯 말했어요.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죠.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제가 저지를 수도 있었지만 안 한 실수들도 많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모래를 뿌리고 바닥을 닦을게요. 오, 마릴라, 저는 그 연주회에 정말 가고 싶었어요. 한 번도 연주회에 가본 적이 없는데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만 쏙 빠진 기분이에요. 마릴라, 제 마음을 모르셨겠지만 매튜는 아셨던 거예요. 매튜는 절 이해해줘요. 이해받는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마릴라. 그날 아침, 애는 너무 신이 나서 정신이 딴 데 팔려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길버트 블라이스가 철자 시험에서 앤을 이겼고, 산수에서는 완전히 앞질러 갔죠. 그래도 애는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연주회와 예비방 침대 생각에 위안을 받았어요. 앤과 다이애나는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했기 때문에 팔립스 선생님보다 더 엄한 선생님이었다면 분명 크게 혼났을 거예요. 애는 연주회에 가지 못했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학교의 모든 화제는 연주회였거든요. 에벌리 변론의 클럽은 겨울 내내 2주마다 작은 무료 행사를 열었지만 이번에는 도서관 기금을 모으기 위한 큰 행사였어요. 입장료는 10센트였죠. 에벌리의 젊은이들은 몇 주 동안 연습했고 형이나 누나가 참가하는 학생들은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9살이 넘은 아이들 중에서는 캐리 슬론 빼고는 모두 갈 예정이었죠. 캐리의 아버지는 마릴라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캐리는 문법책에 얼굴을 묻고 하루 종일 울었고 인생이 너무 슬프다고 느꼈대요. 앤의 진짜 흥분은 학교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돼서 연주회가 열릴 때까지 점점 더 커지다가 마침내 순수한 황홀경에 빠져버렸어요. 앤과 다이애나는 완벽하게 우아한 차를 마셨고 그 다음에는 다이애나의 다락방에서 옷을 차려입는 신나는 시간을 보냈어요. 다이애나는 앤의 앞머리를 최신 유행인 퐁파두르 스타일로 빗어줬고 앤은 다이애나의 리본을 자기가 가진 특별한 솜씨로 묶어줬어요. 그리고 둘은 머리 뒤를 꾸미는 방법을 6번이나 바꿨대요. 드디어 준비가 끝났을 때 두 소녀의 뺨은 발갛게 상기되고 눈은 신나는 기대로 반짝거렸죠. 물론 애는 자신의 검은색 납작한 모자와 뻣뻣하고 소매가 꽉 끼는 직접 만든 회색 코트를 다이애나의 멋진 털모자와 예쁜 재킷과 비교하며 조금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곧 자기에게는 상상력이 있다는 걸 떠올렸죠. 곧 뉴브리지에서 온 다이애나의 사촌들이 도착했어요. 모두 함께 큰 썰매에 올라타 집더미와 따뜻한 모피 덮개 속에 파묻혔죠. 애는 썰매가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눈길 위에서 썰매날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비단처럼 매끄러운 길 위를 달리는 멋진 여정을 마음껏 즐겼어요. 멋진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눈 덮인 언덕과 짙푸른 세인트로렌스만이 진주와 사파이어로 된 커다란 그릇처럼 빛을 머금은 채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썰매 방울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마치 숲속 요정들의 웃음소리처럼 사방에서 울려 퍼졌죠. 오, 다이애나. 앤이 다이애나의 털장갑 낀 손을 모피 담요 아래에서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이건 마치 아름다운 꿈 같지 않니? 나 지금 평소처럼 보여? 마음이 이렇게 다른데 겉모습에도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정말 예뻐 보여. 다이애나가 말했어요. 방금 사촌에게 칭찬을 들은 참이라 그 말을 앤에게 돌려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얼굴빛이 정말 좋아. 그날 밤 연주에는 적어도 앤에게는 계속해서 전율이 흐르는 시간이었어요. 앤은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매 순간이 이전보다 더 짜릿했어. 프리시 앤드루스가 새 분홍색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에는 진짜 카네이션을 꽂고 빛 한 줄기 없는 미끄러운 사다리를 올라갈 때를 낭송할 때 앤은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온몸을 떨었어요. 소문에 따르면 그 꽃은 선생님이 일부러 사람을 시켜 마을까지 가서 구해온 거라고 했대요. 합창단이 부드러운 데이지 위 높이라는 곡을 부를 때 앤은 천장을 마치 천사들이 그려진 그림처럼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샘 슬론이 소커리가 암탉을 안친 이야기를 흉내내며 연기할 때는 앤이 너무 웃어서 주변 사람들까지 덩달아 웃었지만 그건 공연이 웃겨서라기보다는 앤의 감정에 같이 빠져들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팔립스 선생님이 카이사르의 시신 앞에서 마크 안토니의 연설을 가장 열정적인 목소리로 낭송하며 매 문장 끝마다 프리시 앤드루스를 쳐다볼 때 앤은 만약 로마 시민 한 명이라도 나서서 앞장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봉기가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프로그램 중에 딱 하나 앤의 흥미를 끌지 못한 게 있었죠. 길버트 블라이스가 라인강의 빈겐을 낭독할 때 앤은 로다 머리에 도서관 책을 꺼내서 그가 끝낼 때까지 읽었고 그가 끝났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다이애나는 손이 얼얼해질 때까지 박수를 쳤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어요. 신나게 놀았지만 그 모든 일을 다시 이야기하며 되새길 수 있는 아주 달콤한 즐거움이 아직 남아 있었죠. 모두 잠든 듯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앤과 다이애나는 살금살금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길고 좁은 방이었고 예비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죠. 벽난로 속 잿더미가 희미하게 빛을 내는 따뜻하고 아늑한 방이었어요. 여기서 옷 갈아입자. 다이애나가 말했어요. 여기 정말 따뜻하고 좋잖아. 정말 멋진 시간이었지? 앤이 황홀하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기 올라가서 낭독을 한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일까?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이애나? 물론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야. 학년이 높은 학생들은 항상 하기를 원하거든. 길버트 블라이스도 자주 하잖아. 우리보다 겨우 2살밖에 더 안 먹었는데. 아, 앤, 넌 어떻게 그 애가 낭독할 때 안 듣는 척 할 수 있었어? 그 애가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 자매는 아니지만이라는 구절을 낭독할 때 바로 너를 쳐다봤다고. 다이애나, 앤이 근엄하게 말했어요. 넌 내 소울메이트지만 그 애에 대해서는 너라도 내게 말할 수 없어. 이제 잘 준비 다 됐어? 누가 먼저 침대에 도착하나 달리기 해보자. 그 말에 다이애나도 솔깃했어요. 흰 잠옷을 입은 두 소녀는 길고 좁은 거실을 달려 예비방으로 들어가 동시에 침대 위로 뛰어올랐어요. 그런데 뭔가 그들 아래에서 꿈틀거렸어요. 숨막히는 소리와 비명이 터져나왔죠. 세상에, 앤과 다이애나는 그 침대에서 어떻게 뛰쳐나와 방 밖으로 도망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저 정신없이 도망쳐서 덜덜 떨면서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갔다는 것만 기억할 뿐이었죠. 저게 누구였을까? 아니 뭐였을까? 앤이 속삭였어요. 너무 추워서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였죠. 조세핀 숙모님이셨어. 다이애나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오, 앤, 조세핀 숙모님이셨어. 어떻게 거기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분명 엄청 화내실 거야. 끔찍해. 정말 끔찍하지만 이렇게 웃긴 일은 없을 거야. 앤? 네, 조세핀 숙모님이 누구신데? 아버지의 숙모님이시고 샬럿타운에 사셔. 아주 나이가 많으셔. 적어도 70은 되셨을 거야. 그리고 한 번도 어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숙모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어. 숙모님은 아주 점잖고 엄숙하셔서 이번 일로 엄청 혼내실 거야. 우리는 미니 메이랑 같이 자야 할 거야. 걔가 얼마나 발로 차는지 상상도 못할 걸. 다음 날 아침 일찍 조세핀 베리 양은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베리 부인은 두 소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어젯밤 즐거웠니? 숙모님이 오셔서 너희가 위층에서 자야 한다는 말을 해주려고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단다. 숙모님을 깨우진 않았니, 다이애나? 다이애나는 신중하게 입을 다물었지만
앤과 다이애나는 식탁 너머로 죄책감과 장난기가 섞인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앤은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늦은 오후에 말일 나의 부탁으로 레이철 린드의 집에 갈 때까지 베리 집안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랑 다이애나가 불쌍한 늙은 베리 양을 어젯밤에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며? 레이철 린드가 눈을 반짝이며 엄하게 말했어요. 베리 부인이 카모드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는데 그 일 때문에 아주 걱정을 많이 하더구나. 늙은 베리 양이 오늘 아침에 엄청 화가 나 있었다고 하더라. 조세핀 베리 양 성격이 장난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알지. 다이애나하고는 말도 안 하고 있대. 그건 다이애나 잘못이 아니에요. 앤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누가 먼저 침대에 도착하나 달리게 하자고 한 건 저였어요. 그럴 줄 알았다. 레이철 린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지. 정말 별난 소동을 일으켰구나. 늙은 베리 양은 한 달 동안 머물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하루도 더 있지 않겠다고 내일 당장 도시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대. 일요일인데도 말이야. 오늘이라도 갈 수 있다면 벌써 갔을 거야. 원래 다이애나에게 석 달치 음악 레슨 비용을 내주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썽꾸러기한테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대. 오늘 아침 베리 집안이 아주 시끄러웠을 거야. 베리네도 마음이 상했겠지. 늙은 베리 양은 부자니까 잘 보여야 할 텐데. 물론 베리 부인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난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 저는 정말 불운한 아이예요. 앤이 울먹거렸어요. 항상 제 자신이 사고를 치고 또 제 가장 친한 친구들, 제 심장을 다 바칠 만큼 아끼는 사람들까지 그 사고에 휘말리게 하네요. 왜 그런 걸까요, 레이철 린드 부인? 그건 내가 너무 경솔하고 충동적이기 때문이야. 생각을 안 하잖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지만 그게 제 제일 좋은 점이잖아요. 앤이 반박했어요. 뭔가 반짝하고 떠오르면 너무 신나서 바로 해야 하는걸요. 생각을 하면 그 흥분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레이철 린드 부인도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없으세요? 레이철 린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레이철은 현명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앤, 넌 조금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해. 뛰기 전에 살펴라. 그게 내가 따라야 할 속담이야. 특히 예비방 침대로 뛰어들기 전에는 말이지. 레이철 린드는 자기 농담에 만족스럽게 웃었지만 앤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앤은 그 상황이 전혀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집을 나선 앤은 꽁꽁 언 들판을 가로질러 오처드 슬로프로 갔어요. 다이애나는 부엌문 앞에서 앤을 맞이했어요. 숙모님, 어제 일로 많이 화내셨지? 앤이 속삭였어요. 응. 다이애나는 문 뒤 거실 문을 불안하게 흘끗 보며 웃음을 참았어요. 숙모님은 정말 화가 나서 거의 춤을 추실 뻔했어. 앤. 엄청 혼났어. 내가 지금까지 본 아이 중에 제일 버릇이 없대. 부모님이 그렇게 날 키운 걸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하셨어. 이제 여기에는 안 계실 거래. 난 상관없지만 아버지랑 어머니는 속상해 하시겠지. 그럼 왜 부모님께 제 잘못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 앤이 물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하겠니? 다이애나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난 고자질쟁이가 아니야, 앤셜리. 게다가 나도 너만큼 잘못했는걸. 그럼 내가 직접 말씀드릴 거야. 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앤셜리, 정말 그럴 거야? 숙모님이 널 잡아먹을지도 몰라. 나 더는 겁주지 마. 앤이 간청했어요. 차라리 대포 앞에 서는 게 낫겠지만 그래도 해야 해. 내 잘못이니까 고백해야지. 다행히 난 고백에는 익숙하거든. 숙모님은 거실에 계셔. 들어가려면 들어가 봐. 난 못 들어가겠어. 내가 가도 별 소용없을 거야. 그 말에도 애는 용기를 내서 사자의 굴로 들어갔어요. 즉, 거실 문 앞에 가서 조심스럽게 노크했죠. 들어오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세핀 베리 양은 여전히 화가 나서 안경 너머로 눈을 번뜩이며 벽난로 옆에서 뜨개질을 힘차게 하고 있었어요. 다이애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몸을 돌린 조세핀 베리 양의 눈앞에 얼굴은 창백하고 필사적인 용기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을 한 소녀가 서 있었어요. 너는 누구니? 조세핀 베리 양이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린 게이블의 앤이에요. 앤이 특유의 손 모양으로 두 손을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백하러 왔어요. 무슨 고백? 어젯밤 침대로 뛰어든 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에요.
제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다이애나는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이애나는 정말 얌전한 소녀예요. 베리 양. 그러니까 다이애나를 탓하시는 건 정말 부당해요. 그래? 하지만 다이애나도 같이 뛰어든 건 사실이겠지. 이렇게 점잖은 집에서 그런 장난을 치다니. 저희는 그냥 재미로 그랬던 거예요. 애니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제 사과도 했으니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다이애나만큼은요. 다이애나가 음악 레슨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모르실 거예요. 베리 양. 무언가를 정말 간절히 바라다가 이루지 못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화를 내셔야 한다면 저한테 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화내는데 익숙해서 다이애나보다 훨씬 잘 견딜 수 있어요. 노부인의 눈빛에 있던 분노는 어느새 희미해지고 호기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난이었다고 해도 변명거리가 되지는 않아.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장난을 치는 아이는 없었지. 긴 여행 끝에 깊이 잠든 사람을 두 아이가 덮쳐서 깨운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내가 알기나 하니? 모르죠. 하지만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애니 재빨리 말했어요. 정말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입장도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상상력이 있으신가요? 베리 양? 있으시다면 저희 입장이 되어봐 주세요. 저희는 그 침대에 누가 있는 줄도 몰랐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게다가 약속했던 예비방에서 자지도 못하게 됐잖아요. 베리 양은 예비방에서 자는 게 익숙하시겠지만 그런 영광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고아 소녀가 느낄 감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 말에 조세핀 베리 양은 드디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에 부엌에서 숨을 죽이며 기다리던 다이애나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었죠. 내 상상력이 너무 오래돼서 녹슬었나 보구나. 조세핀 베리 양이 말했어요. 하지만 내 말에도 일리가 있네. 결국 서로의 입장이 달랐을 뿐이야. 이리 와서 내 이야기를 좀 들려주겠니? 죄송하지만 안 돼요. 애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그러고 싶지만요. 베리 양은 정말 흥미로운 분이시고 어쩌면 제 영혼과 통하는 분이실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요. 하지만 저는 지금 마릴라 커스버트 부인께 돌아가야 해요. 마릴라 부인은 저를 바르게 키우려고 정말 애쓰시는 아주 친절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침대로 뛰어든 걸 마릴라 부인 탓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가기 전에 꼭 여쭤보고 싶어요. 다이애나를 용서해 주시고 원래 계획대로 에벌리에 머물러 주실 건가요? 그래, 내가 가끔 놀러와서 나와 이야기해 준다면 그렇게 할게. 그날 저녁, 베리 양은 다이애나에게 은팔찌를 선물하고 짐을 풀면서 말했어요. 애니라는 아이와 더 친해지기 위해 여기 있기로 했단다. 그 애는 정말 재밌는 아이야. 내 나이쯤 되면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 마릴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딱 한마디 했어요. 내 말이 맞지? 이건 매튜에게 한 말이었죠. 베리 양은 한 달 내내 머물렀고 그 어느 때보다 쾌활한 손님이었어요. 애니 그녀의 기분을 잘 맞춰줬기 때문이었죠. 둘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대요. 떠날 때 베리 양은 말했어요. 잊지 마라, 앤. 내가 도시에 오면 꼭 나를 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예비방 중에서 가장 예비방다운 곳에서 재워주마. 베리 양도 결국 마음이 통하는 분이셨어요. 애니 말을 나에게 털어놓았어요. 겉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요. 매튜처럼 바로 알아볼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멋진 일 같아요.